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비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운행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산타페 디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차량의 옵션 구성을 보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그래비티 등급까지 있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3,534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4,162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는 금액이 변동될 예정이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타페 디젤은 프리미엄 등급부터 캘리그래피 등급까지 있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3,122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985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최하위 등급 기준으로는 412만원이 산타페가 저렴하고요, 최상위 등급 기준으로도 177만원이 저렴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선택 옵션은요, 가장 인기가 많은 등급과 선택 옵션을 선택했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했을 때 4,083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타페는 프레스티지 등급의 스마트 센스 2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 컴포트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3,852만원입니다.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231만원이 산타페 디젤이 더 저렴하고요, 이 가격 차이 역시 7월 1일 이후에는 변동될 예정이니까 차 가격보다는 운영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6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조합하고 있고요, 산타페 디젤은 2.2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80마력에 27토크 전기 모터를 합산했을 때 230마력까지 나오고요, 산타페 디젤이 202마력에 45토크입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산타페 디젤이 살짝 밀리기는 하지만 이 정도 출력과 이 정도 토크면 규정 속도 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산타페 디젤은 8단 DCT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만 봤을 때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산타페 안에 들어가 있는 DCT가 습식 DC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식과 비교했을 때는 내구성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차량의 옵션 차이를 보면요, 옵션은 눈에 띄는 옵션들 위주로 비교를 했고요, 제가 비교해드린 옵션 외에 추가적인 옵션 차이가 있으니까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카탈로그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클러스터는 두 차량 모두 12.3인치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역시 두 차량 모두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렌토와 산타페가 쌍둥이 차량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는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이고요, 디자인의 차이 정도가 있으니까 디자인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시트 재질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가죽 시트, 산타페 디젤은 인조 가죽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등급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살짝 밑에 등급이기 때문에 시트 재질은 산타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안에 인테리어 역시 개인 취향이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두 차량의 디자인 모두 용호상박의 느낌이 있습니다. 둘 다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피커를 보시면 두 차량 모두 6개의 일반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9인치, 산타페 디젤은 18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산타페 디젤도 등급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20인치로 휠을 키우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캘리그래피 등급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휠 크기를 키우는 건 사실상 어렵기는 합니다. 반자율 주행 관련이나 최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은 두 차량이 모두 같습니다. 정차인 재출발을 포함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첨단 운전자 기능 중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산타페 디젤에는 들어가 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안에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안에는 220V 인버터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산타페 디젤은 지금 선택한 등급에서는 플래티넘 옵션을 선택을 해야 220V 인버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산타페 안에 제가 선택한 선택 옵션 기준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별도로 옵션을 선택을 해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두 차량 크기 차이를 보면요, 크기 차이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큽니다. 이게 그렇게 놀랍지 않은 게 보통 신차가 현대가 나온 다음에 기아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아가 후속 출시를 할 때 꼭 현대차들보다 조금씩 키워서 출시를 해요. 그래서 소렌토 역시 산타페보다 전장이 2.5cm, 축간거리가 5cm가 더 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육안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지비 차이를 보면 일단 자동차 세금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배기량이 낮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년차 자동차세가 29만원, 3년차 자동차세가 27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배기량이 높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1년차 자동차세가 56만원, 3년차 자동차세가 5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은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36만원, 산타페 디젤이 262만원으로 126만원 정도가 산타페가 더 비싼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보면 공장가의 7%로 책정을 했을 때 소렌토가
174만원, 산타페가 26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2만원 정도가 산타페가 저렴한데 7월 1일 이후에 소렌토가 친환경차가 된다면 취등록세는 반대로 소렌토가 저렴해지겠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보면요,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02만원, 산타페 디젤이 111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두 차량의 보험료 차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산타페의 보험료가 9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보험료 할증이 많아서 장기 렌트나 리스를 알아보시거나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을 통해서 장기 렌트 리스 상담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차량 연비를 보면 연비 차이는 크게 없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9인치 기준으로 14.3km, 산타페 디젤이 18인치 기준으로 14.2km고요. 촬영 일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543원, 경유 가격은 1,340원입니다. 이 가격을 바탕으로 1년치 유류비를 계산을 해보면요, 운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년에 2만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215만원, 산타페 디젤이 188만원의 기름값이 나오게 됩니다.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산타페가 135만원 정도 기름값이 저렴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비용 안에는 요수수 비용은 제외가 됐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뒤쪽에서 합산을 할게요. 5년간의 운영비 차이를 보면요, 산타페 기준으로 봤을 때 180만원 정도 저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선택은 산타페 디젤이었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 차량 가격 차이를 빼고 운영비 차이만 계산을 해보면요, 5년간의 운영비 차이는 산타페 디젤이 62만원 정도가 더 비싼 모습입니다. 1년에 만약에 3만 킬로를 주행했다고 가정하면 산타페 디젤이 4만원 정도가 비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만 킬로 미만이신 분들은 운영비만 보면 디젤이 하이브리드보다 더 비싸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하이브리드의 차값이 무조건 디젤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차값까지 고려를 한다면 1년에 3만 주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5년에 4만원이면 10년을 주행해도 8만원 정도밖에 안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차값은 훨씬 더 비싸니까 경제적인 선택은 디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디젤 관련 수리비 이야기가 많은데 디젤 엔진이 기본적으로 압축비가 높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는 경우는 드문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환경 규제 관련해서는 디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환경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안전빵으로 하이브리드를 가는 게 맞겠죠. 근데 반대로 아예 운행거리가 진짜 1년에 35,00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전기차가 아니라면 경제적으로는 디젤이 유리합니다. 뭐 고장 부분을 언급을 하면 하이브리드나 디젤 부분이나 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